반갑습니다. 임세무 쌤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동영상 강의로서 우리 인터넷으로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들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8시간 동안 한번 상속증여세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증여세법은 2023년 10월 거의 올해 다 지나갔지만 이제 개정세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개정세법에서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상속세, 그 다음에 증여세,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시골합보 이렇게까지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려야 되겠죠. 처음이니까 저 소개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연수원 교수로 쭉 몇 년 동안 활동하고 있고요. 또 한국세무사회 상속증여세 전문상담위원으로 이건 수년 됐습니다. 이건 뭐냐고 그러면 우리 세무사회 회원님들이 상속증여 업무를 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서면으로 올리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는 그런 상부상조 봉사활동이죠. 그런 것들을 10여 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제가 상속증여세법을 다 아는 게 아니고 우리 제가 가지고 있는 지적 정보를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채문의 상속증여 아카데미 강사 이건 뭐냐 그러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동영상 강의를 못했잖아요. 이제 면대면 강의를 못해서 제가 이런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임채문의 상속증여 아카데미. 다음이나 네이버 가서 임채문의 상속증여 아카데미를 치면 사이버 학원이 나오는데 여기는 유료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톡에 전문가 상정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카톡방을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회원 수가 거의 한 1,6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201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상속증여세 책을 이렇게 매년 개정판을 출판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김주석 씨하고 같이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저보다도 김주석 씨가 훨씬 더 저보다도 실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김주석 세무사가 강의를 하게 될랑 저 강의보다도 훨씬 더 좀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시행 상속증여세 어떻게 개정됐는지 올해 좀 지났습니다만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 친족범위가 개정이 됐죠. 이건 뭐냐고 그러면 6천인의 혈족을 4천인의 혈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친족 단계를 낮춘 것이 사회 정서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됨으로 인해서 문화적인 요인 그런 것 인해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척은 이제 4천인의 인척을 3천인의 인척으로 바뀌었고 또 하나 올해 새로 들어간 것이 뭐냐고 그러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의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본인하고 함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은 이렇게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특수관계 이것만 바뀌었지 이건 증여재산 공개할 때 기타 친족 이 범위가 바뀐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고 보면 자녀 및 미성년자를 상속 공개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태아도 이 자녀나 미성년자의 범위에 포함시켰다는 거 이것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종전에는 국가재정문화재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국가재정문화재가 뭐냐고 하면 국보나 보물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비과세였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비과세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것들을 다
비과세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징수유예 대상으로 이렇게 변경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실무에 거의 안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저도 평생 이렇게 셈사업을 하면서 딱 국보 상속세 취급해 본 건 딱 한 건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가 대폭 바뀌었어요. 뭐 가업상속공제 획기적으로 중견기업도 매출액 평균 직전 3개년도 매출액이 뭐 4천억 미만인데 올해는 이제 매출액 평균을 5천억 미만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업 영위 기간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가 달리 적용되잖아요. 그 공제를 10년 이상일 때는 300억, 20년 이상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400억으로, 그 다음에 30년 이상 했다고 그러면 뭐 600억으로 100억씩 뭐 엄청 이렇게 획기적으로 늘어졌고요.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도 완화해 줬습니다. 이건 뭔 말이냐고 그러면 최대 주주로서 지분율이 40%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이렇게 10년 이상 최대 주주로 해야 된다. 종전에는 이게 50%였죠. 그리고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30% 최대 주주면서 뭐 30% 이상 보유해야 되는 것을 20% 이상 보유하는 걸로 이렇게 낮춰줬다. 그러니까 가업상속 공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확대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업상속 공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해 주는 거, 이것도 굉장히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 것이죠. 종전에 사후관리 기간이 뭐 7년이었는데 5년으로 이렇게 단축을 시켜줬고, 그 다음에 뭐 업종 유지 조건도 종전에는 이게 뭐 중분류 내에서 사후관리 기간을 중분류 내에서 업종 변환을 시켜주는 이것은 뭐 똑같이 됐어요. 저건 뭐냐고 그러면 이제 업종 분류를 할 때 제조업, 도매업, 뭐 건설업 이런 이게 대분류죠. 그 밑에 보면 중분류가 있는데 중분류 내 업종을 변경할 때는 그대로 허용을 해주지만 중분류 이외 업종으로 변경할 때는 평가 심의의 심의를 받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용유지 조건을 이렇게 매년 뭐 정규직 근로자라든가 총 급여액의 80% 이상 맞춰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걸 없애버리고 뭐 5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라든가 뭐 아니면 총 급여액을 90% 이상 두 개 중에 하나만 뭐 이렇게 갖추면 이렇게 사후관리를 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업용 재산도 20% 이상 채워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 요건이 있는데 이것도 40% 이상으로 채워놓으면 안 되는 걸로 좀 완화를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이제 뭐 특이하게 신설된 것이 있죠. 가업 상속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를 이건 뭐 여기 있는 대로 신설을 했어요. 이거 없던 제도를 바로 올해부터 신설을 했는데 그건 뭐냐고 그러면 이것은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속인이 그 상속인과 피상속, 그러니까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을 영위한 가업상속인들이 이 가업상속 공제를 안 받고 이 규정을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영농상속 공제를 받거나 가업상속 공제를 받으면 납부 유예제도를 그걸 하면 안 되죠. 양쪽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한쪽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납부 유예세액을 그러면 얼마나 해줄 거냐? 상속인 상속받은 가업상속 재산을 언제까지 양도 상속 중요한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 유예를 해주는데 그럼 납부 유예 가능세액이 얼마냐? 이것은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총 상속재산가액분의 가업상속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납부 유예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가업상속재산가액이 뭐냐? 이것은
갑상속 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그 사업과 관련이 있냐, 사업과 관련이 없냐, 이걸 가지고 사업 관련된 자산 부분만 갑상속 공제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갑상속 재산가액도 사업 관련된 있는 자산에 해당되는 갑상속 재산이라는 거예요.